안녕하세요. 기술의 핵심을 파헤쳐 투자의 미래를 잇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 엘리입니다. 네, 기술의 이면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누구일까입니다.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지난 에피소드들을 통해 미래를 바꿀 6가지 핵심 투자 테마를 탐색해왔습니다. AI의 두뇌인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의 심장인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까지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번째 에피소드부터는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펼쳐질 AI 에이전트와 자동화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AI 시장의 화두는 더 이상 모델의 성능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시장은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 가치, 즉 ROI를 증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이 AI 에이전트라는 말씀이셨죠. 단순히 명령에 따라 결과물을 내놓는 것을 넘어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디지털 동료의 등장을 예고하셨습니다. 네, 데이터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시장은 2025년 약 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경우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539억 달러, 약 7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6%에 달하는 폭발적인 시장이죠. 실제로 2025년 2분기 벤처 캐피털 자금의 약 86%가 AI 분야에 집중될 정도로 시장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세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에이전트라는 거대한 흐름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통해 알아볼 거고요. 또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도 심층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시장을 지배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 구도와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투자 수익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저희 너디 오라클의 투자 전략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의 발전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네, 엘리 씨가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저희가 답을 찾아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에이전트는 과연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둘째, 70조 원 시장의 이면에는 어떤 기술적 원리가 숨어 있는가? 셋째, AI 에이전트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넷째,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투자자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들을 지금부터 데이터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누구일까?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AI 에이전트가 우리 삶을 바꾼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립니다. 시청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지능 수준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레벨 1은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쇼핑몰 챗봇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송 문의에는 완벽하게 답하지만 날씨를 물어보면 답하지 못하는 딱 정해진 일만 하는 단계죠. 네, 그건 익숙하네요. 그럼 레벨 2는 뭔가요? 레벨 2는 플랫폼 관리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처럼 특정 기업의 생태계 안에서 여러 앱을 넘나들며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 내일 오전 긴급 미팅 잡아줘 라고 말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팀원들의 캘린더를 확인하고 회의실을 예약하고 관련 파일까지 첨부해서 초대장을 보내주는 식입니다. 와, 그것만 해도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럼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레벨 3은 어떤 모습인가요? 레벨 3이 바로 만능 개인 비서, 즉 보편적 에이전트입니다. 특정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 사용자의 모든 것을 학습하고 세상의 모든 디지털 도구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진정한 디지털 집사의 등장이죠. 디지털 집사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주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카고 출장을 위해 예약했던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직접 항공사 앱, 호텔 예약 사이트를 오가며 허둥댔겠죠. 하지만 레벨 3 에이전트에게는 그저 비행기 취소됐네?
알아서 처리해줘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뭘 해주나요? 에이전트는 즉시 스카이스캐너, 카약 같은 여러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해 사용자의 선호, 창가 좌석, 직항 등에 맞는 최적의 대체 항공편을 재예약합니다. 동시에 호텔 예약 사이트 접속해서 변경된 일정에 맞춰 예약을 수정하고 캘린더를 업데이트하며 미팅 상대에게 보낼 양해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최종 보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분 안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겠어요. 정확합니다. 영상 편집용 노트북 예산 2천만 원 미만 맥북 제외라고 말하면 에이전트가 수십 개 모델의 스펙, 최신 리뷰, 그리고 여러 쇼핑몰의 실시간 최저가와 할인 쿠폰까지 비교 분석해서 최종 후보 3개를 추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유력한 분석기관에서 2030년까지 전체 전자상거래의 72%를 AI 구매 에이전트가 처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정보 과잉과 시간 낭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죠. 네,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그렇다면 이 AI 에이전트 시장, 현재 규모는 어떻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것으로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AI 에이전트 시장은 2024년 54억 달러에서 2030년 503억 달러로 연평균 45.8%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뇨? 더 큰 시장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플랫폼, 개발 도구, 인프라를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의 에이전틱 AI 전체 시장은 2025년 7억 6천만 달러에서 2032년 932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에이전트 관련 스타트업에 28억 달러의 벤처 캐피탈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올해 전체 AI 분야 신규 투자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입니다. 시장의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군요. 그런데 누구일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AI 에이전트는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AI 에이전트의 핵심은 이해, 계획, 실행, 학습이라는 4단계의 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산 출장 준비해줘 라고 말하면 먼저 이해 모듈이 이 말을 분석해 교통편 예매, 식당 추천 같은 구체적인 목표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사람의 말을 컴퓨터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계획 모듈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짭니다. KTX 예매를 위해 코레일 앱을, 식당 검색을 위해 네이버 지도 앱을 써야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는 단계죠. 그 후 실행 모듈이 실제로 이 앱들을 사용해서 KTX 표를 예매하고 식당 목록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모듈이 실행 결과와 사용자 피드백, 돼지국밥 말고 해산물로 찾아줘 같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더 나은 추천을 하도록 스스로를 개선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어떻게 코레일 앱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외부 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기술적 혁신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앱을 개별적으로 연동해야 해서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MCP와 A2A라는 두 가지 표준 프로토콜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MCP와 A2A요?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MCP,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AI 에이전트를 위한 USB-C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앱이나 도구든 이 표준 규격에 맞춰 만들기만 하면 AI 에이전트가 별도의 설정 없이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모든 기기를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처럼요. 그럼 A2A는 뭔가요? A2A, 즉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은 AI 에이전트들 간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가 만든 에이전트들이 이 공용어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하고 작업을 부탁하며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 요청을 접수하는 에이전트가 재고 확인 전문 에이전트와 결제 처리 전문 에이전트에게 일을 나눠주는 식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이 바로 AI 에이전트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기술적 기반입니다. 기술적인 배경까지 들으니 시장이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플레이어들의 경쟁 구도를 분석해 주시죠. 네, AI 에이전트 전쟁은 크게 4기업,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픽의 대결로 압축됩니다. 저희는 이들을 앞서 설명한 이해, 계획, 실행, 학습의 4대 핵심 역량으로 평가했습니다. 각 기업의 강점이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오픈AI는 GPT-5를 통해 이해와 계획 능력, 즉 순수한 두뇌 성능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천재 두뇌를 공급하는 역할이죠.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검색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통해 실행 능력에서 독보적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스마트폰 그 자체를 에이전트로 만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엔스로픽은 어떤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 기업의 업무 흐름을 장악하는 총괄 계획과 기업 맞춤형 학습 능력에서 최상급입니다. 모든 회사의 업무를 지휘하는 유능한 CEO 에이전트를 지향하죠. 마지막으로 엔스로픽은 정밀한 이해와 안전성 중심 학습의 강점을 보입니다. 오류가 치명적인 금융, 법률 분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성실한 비서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각 기업의 전략적 방향이 정말 뚜렷하네요. 그런데 앞서 2025년 시장의 화두는 ROI 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기업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나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시죠. 네, 특히 고객 서비스와 쇼핑 분야에서 매우 인상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분야를 보면 한 글로벌 은행은 AI 가상 상담원을 도입해 비용을 10배 절감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AI 상담원을 도입한 기업들은 시간당 문제 해결률이 평균 14% 증가하고 처리 시간은 9% 감소했습니다. 10배의 비용 절감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쇼핑 분야는 어떻습니까? 쇼핑 분야의 ROI는 전환율 증가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이키는 가상 스타일리스트 AI를 도입한 후 구매 전환율이 25%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유통업체 타겟은 AI 쇼핑 도우미를 통해 평균 주문 금액이 35%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소비자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구매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는 직접적인 매출 증대에 이어지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ROI 수치까지 보니 AI 에이전트의 파급력이 더욱 실감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의 AI 생태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며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저희는 미래의 생태계를 3가지 핵심 역할, 플랫폼 문지기, 그리고 수직 계열화 전문가, 그리고 조력자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시점별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먼저 단기, 즉 향후 1, 2년은 인프라 구축기입니다. 투자의 최우선순위는 AI 에이전트를 구동할 곡괭이와 삽에 두어야 합니다.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들이 이 시점에 가장 안정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이들이 바로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는 플랫폼 문지기, 즉 더 플랫폼 게이트키퍼입니다. 인프라가 안정된 후 중기적으로는 어디에 중극해야 할까요? 2년, 4년 후의 중기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확산기입니다. 이때는 생태계의 필수적인 접착제 역할을 하는 조력자들의 가치가 급부상할 겁니다. 복잡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관찰성 솔루션의 리더, 데이터도그, 그리고 자율 시스템의 보안을 책임지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들이 유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선 어떤가요? 5년 이상의 장기 투자는 자율성의 지평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는 특정 산업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 전문가들이 시장의 과실을 수확할 겁니다. 금융, 의료,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에이전트 기업이 등장할 것이고 더 나아가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로봇공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는 더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지만 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요약하자면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디지털 노동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약 7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녔으며
이에 계획, 실행, 학습이라는 순환 구조와 MCP, A2A라는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 인프라, 중기적으로 조력자, 장기적으로 전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유효합니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수많은 에이전트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버넌스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AI 액트는 2025년 8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AI 시스템을 리스크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미국 역시 주 단위로 각기 다른 규제가 도입되는 모자이크 형태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은 복잡한 법규 준수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네, 기회와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네요.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누구일까? 감사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열어갈 새로운 시대,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현명한 투자의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로운 데이터와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